하루에도 만여 명이 오간다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 용산역. 이곳에 매일 지나다니는 이들도 알지 못한다는 의문의 캠핑장이 있습니다. 우거진 숲과 텐트 사이로 오늘 또 다른 텐트가 들어서는데요. 이렇게 약간 못 쓰는데 파레트 깔아야 된다니까요. 파레트 깔아야 돼. 약간 못 살아. 그 안에도 지가 안방처럼 들락거리는데. 텐트 아래 깔판은 필수라는 이곳. 저분은 그냥 최근에 텐트 모르겠어요. 요번에 들어왔나 본데요. 처음 보는 사람. 들어가고 저기 이렇게 만드는 거. 이제 텐트 만드는 거로. 은단소 가시는 거예요? 잠가야지 그래도. 아무래도 선 타요. 외국인들 쓰레기 오면은 선 탄다고 뒤진다고. 뭐 가지고 갈 건 없지만은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멀쩡한 텐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켜켜이 얹어진 나무 판자에 비닐에 본연의 모습조차 찾을 수 없는 텐트도 적지 않았는데요. 저 임신하고 저거는 대박. 난 출근을 해야 돼서. 아, 출근하세요? 그럼 어디 나가세요? 여기 서울시에서 일하는 공공근로. 오리온 앞에 보도하고 도로하고 물청소하는데 보조 역할. 어떻게 여기 그렇지? 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 이곳에서 가장 오랜 시간 텐트 생활을 해왔다는 이재신 씨. 그는 자신을 홈리스라 소개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텐트 치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대요? 뭐 텐트 치는 사람들은 한 7, 8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 아무도 안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 원래 저기 위에 통에서 박스 깔고 주무셨었는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한 명씩 내려오면서 텐트 치기 된 거예요. 선생님은 왜 거리에 나오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나 IF 때문에 나왔지 뭐. 실직 하기 전에는 저기 식품 공장 다녔는데 IF 오면서 실직됐지. 바깥에서 보기에 좁아 보여도 안에 들어가면 다리는 충분히 뻗으니까. 밖에서 보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이슬을 맞고 산다 해서 노숙인으로 불린 그들. 텐트가 있으니 이슬은 면한 삶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집 없는 홈리스입니다. 태풍이 잦았던 여름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다가올 겨울입니다. 겨울은 춥지 않겠네요? 아니, 이거 겨울에 한기가 올라오면 진짜 살기가 힘들어요. 겨울 되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파레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새 텐트는 구원휘 씨가 내어준 것이라는데요. 텐트도 제가 있는 거 그냥 임시 쓰라고 해서 뭐 다 없는 사람이니까 무슨 사이인지 모르지만 알아서 살겠지. 사연 없는 홈리스가 어디 있을까요? 그 속을 모르지 않기에 그저 도움만 건넸습니다. 이곳에서 나름 상석이라는 다리 밑 공터. 오늘 같은 장마를 피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이 장소에 구원휘 씨의 텐트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리 밑 생활. 구원휘 씨는 2달 전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무리 노숙 생활하는데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되죠. 남자의 이미지도 있고
지저분하게 다니면 남들이 싫어해요. 그 역시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텐트를 쳤다고 하는데요. 냄비하고 물좀 끓여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앞줄이 있어야 되겠네. 아직 이런 치사 도구가 없으세요? 예. 빌리셔야 되나? 매번 이렇게 빌리세요? 네, 저는 라면 2개밖에 없어요. 받은 거. 그냥 빌려서 물 좀 끓여가지고. 아니, 뭐, 찼으면 이제 어디 가다 보면 남들이 버린 거 하나 있으면 주워서 쓰면 되고, 더 없으면 계속 한동안 좀 신세지는 거죠. 제대로 된 식사는 언제 드셔보셨어요? 최근엔 거의 없으세요? 내가 나이 지금 안에서 한 3년 전, 5년 전만 돌아가도 이거 터지기 내가 한 달에 월 300 벌어요. 그냥 아쉽지 않게 살았어요. 내가 능력대로 쓸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의 나이 66. 노숙은 생전 처음입니다. 나만 이렇게 먹는 거 아니고 없는 경우도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거죠. 한국어가 유창한 그는 사실 대만 사람입니다. 원희 씨의 부모님은 6.25 당시 개성에서 서울로 피난을 왔다가 원희 씨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이후 그는 홀로 생계를 꾸려야만 했다는데요. 먹고 사느라 국적 취득을 미뤄온 것이 이제와 화근이 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그의 수중엔 귀화에 필요한 6천만 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남들이 와서 불쌍하다고 주는 거는 고맙게 받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받고 나면 그냥 자생자멸을 가는 거죠. 그냥 죽는 길이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 위의 삶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가 선생님 텐트세요? IMF로 다니던 직장을 잃은 뒤 길 위를 전전했다는 한종우 씨. 요즘엔 더워서 어떻게 주무세요 그러면? 저 위에 있죠. 저 역사 위에 올라가지고 쉬고 그 부에 이제. 그럼 여기서 밥도 해서 드시고 그러세요? 밥은 어떻게 해서 드세요? 이제 어제 해먹고 물 담가놨어요.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다 있으니까. 서울역에 위치한 노숙인 자활지원센터. 이곳이 종우 씨의 일터입니다. 뭐 사인하신 거예요? 이제 출근표. 오늘 며칠째예요? 14일. 보면 여기에 반바지고 상이에요. 그거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긴 바지인데 이것도 사이즈 재셔가지고 여기다 또 담아주시면 되세요. 하루 5시간 또 다른 홈리스들의 옷을 세탁 정리하는 일이 종우 씨의 몫입니다. 서울하고 용산하고는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사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중앙전도 일이 없으니까 일 오는 거예요. 요즘 와이프가 터지고 공장들 치는 것도 안 되니까 부도나고 그러니까 일로 다 서울역에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나이가 60이니까 나한테 안 받아줘요. 이제는 직장도 안 받아줘요. 노가다도 건축일도 안 받아준다. 서울은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 그게 뭐 소원 것도 없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방어돼가지고 사는 거.
홈리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IMF 경제 위기 무렵. 수많은 실직자가 거리로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2018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처음 노숙을 시작하는 나이는 평균 42세. 즉, 홈리스 대부분이 40 이전에는 노숙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이들이란 겁니다. 적어도 지금 금방 빨리 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올해 아니고 내년인 것 같은데 그 전에라도 열심히 뭐 하나 하고 방을 하나 얻어야지. 거기 있는 사람도 다 나와야 돼요. 내가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텐트촌에서 쫓겨나면 다시 길거리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 자활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텐트촌 터줏대감 재신 씨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공사 가요. 오지 마요. 공사 가세요? 네. 이게 급식 공사. 지금 가는 시간이라 가요. 가진 것이 없다고 베풀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저녁마다 가서 하는데 뭐 어차피 저녁에 가니까 그가 한 2년 됐을 거예요. 가서 봉사. 그냥 가서 내 발로 가서 봉사하는 거지. 그냥 어차피 같이 가니까 사람들 식사 같이 하니까 그냥. 코로나19의 여파로 무료 배식을 중단하는 곳이 많아진 요즘. 이곳에서의 한 끼 식사를 기다리는 이들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재신 씨입니다. 오늘 한 끼도 하지 못한 구원희 씨 역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위가 안 좋아. 이래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 이제 몸이 이제 천천히 다 망가져요. 여기저기. 이런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몸이 다 지치고 망가지고. 어느덧 꽤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재신 씨 역시 줄인 배는 마찬가지일 텐데 묵묵히 다른 이들의 허기부터 달래줍니다. 여기서 식사하러 오셨다가 이제 다른 분들보다 더 성실해 보이고 또 열심히 하실 것 같고 또 저희한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사심없이 오셔서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그 봉사가 계속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재신 씨처럼 마음의 여유를 갖고 홈리스의 삶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나긴 노숙 생활 끝에 얻는 것은 가난에 대한 적응이 아니라 포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이 삶이 무뎌질까. 텐트 생활 2개월 차 원희 씨의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일자리가 뭐 좀. 아, 일자리 상담하러 이쪽 오시겠어요? 혹시 뭐 소개 받으신 일자리는 없으신 거죠, 아예? 네. 주로 식당에서 일했죠. 주로. 아, 조리를 직접 하셨어요? 네, 조리를 좀 했고. 아,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시장형 일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차는 또 이제 반대로 네. 12시부터 이제 3시 이렇거든요. 아, 나 12시. 네. 신청서는 직접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언뜻 혹시 희망이 안 보이는 보이시거나 듯도 한데요. 말씀해 주시고. 네네, 윗부분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쪽 인적사항. 아, 혹시 그 외국인 등록증 그러면은 취업 알선으로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노인 일자리는 그 외국인이 등록은 되지가 않아서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저는 일자리도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만은 동사무소 같은 거 최소한도 공공근로 같은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도 이제 65세 이상이셔야 되는데 예,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기초 대상자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근로도 못하는 거 같고. 일단은 시도해 봤으니까 결과를 기다려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인이시니까 이쪽 오신 것도 맞지만 노인이기 이전에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설로 가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부모를 원망해 본들, 자신의 가난을 탓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마음이 그렇질 못합니다. 시원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조금 특이한 케이스세요. 출생을 한국에서 하셨고 혹시 출생 증명서 있으세요? 옛날에 출생 신고된 내역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거 종이 있으세요? 없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는데. 그러면은 하나 더, 출생 당시에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국적은 무슨 상태였어요? 다 화기예요. 중국 사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둘 중에 한 명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 행정사무소를 찾았는데요. 출생 신고 하니까 이거는 발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출생 신고는 하셔서 그때는 누가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얘기는 들으신 거 없고? 예, 아마 부모님이 했을 거예요. 저 55년생이니까 그 당시 부모가 만들었을 거라고. 그쵸. 예. 제가 8살, 9살쯤에는 거진 그때 제가 기억하고는 아버지는 집에 오진 않아요. 기억이 없으시고. 그럼 어머니는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 같이 계신 거예요? 아마 그때 어머님 이미 재가를 갔었을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건 나중에 들으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순간에서 진짜 내가 마음이 진짜 쓰라리고 아팠어요. 이것도 얘기는 들으신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가 제가 이게 진짜 법의 사각지대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혈연주의를 아직도 채택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혈연주의.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한국분이 아니시면은 여기서 수십 년을 살든 여기서 태어나든 아무것도 혜택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분은 이제 중국말보다 한국말이 더 익숙한 한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계속 의료 혜택도 못 받고 교육 혜택도 못 받다 보니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이 도움을 주지 않게 된 경우 거의 말한 천혜고아가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영주권이라도 얻게 되시면 삶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일단은 나는 이 지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조금 하나 얻어가지고 나머지는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략해서 살든 어떻게 살든 살아나가야지. 아니 사실 이 지하 세계에서 있다고 하면은 반복적으로서 내가 올라갈 자신이 없어요. 차츰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2달째인데도 도통 익숙해지질 않는 노숙의 밤입니다. 저는 이런 데서 2달 되지만은 여기서 한 1년만 살아보면 사람 퇴폐해져요. 의욕이 잃어져 버려요. 그것이 두려운 거죠, 세상에.